자, 이제 본격적으로 김남국 코인과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이 큰일이 났습니다, 친구 여러분. 남국이가 큰일이 났어요. 네, 지금 김남국의 이 코인 60억 파장이 일파만파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김남국이 해명을 하면 할수록 계속 꼬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뉴스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세요. 수사 중인 위믹스 60억 외에 또 다른 28억 지갑이 나왔다. 자, 그러니까 60억 말고 28억이 더 나온 겁니다. 자, 이것뿐입니까? 이 보세요. 코인 60억이 아닌 87억 정황이 나왔다. 자, 지금 빵빵 터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김남국이 지금 오락가락 해명을 하고 있다는 것도 나오고요. 더 재밌는 건 저기 좌파 언론입니다. 한겨레. 김남국 코인 80만 127만 개. 수익 못 냈다 9억에서 10억을 벌었다. 자, 한겨레마저도 김남국을 손절치고 있는 것이고, 보시는 것처럼 경향신문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코인 80만 개가 아닌 127만 개 주장 나와 커지는 김남국의 의혹. 자, 보시는 것처럼 조중동을 비롯한 심지어는 한겨레 경향까지도 김남국을 향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 김남국을 향해서 팩트 체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웃긴 건, 야, 우리 이분이 이러면 안 되죠. 네? 자, 누구까지도 지금 김남국을 손절하느냐? 야, 우리 고민정 양까지 나왔습니다. 고민정. 김남국 코인 듣는 순간 저도 상대적 박탈감을. 사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고민정마저도 네, 우리 김남국을 지금 손절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유, 남국이 큰일 났다. 남국이. 고민정마저도 저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든 남국이 큰일 난 거죠. 네. 이렇다 보니까 김남국이도 눈치는 있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어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흘 만에 사과를 결국 했습니다. 네. 국민 눈높이를 못 맞췄다고 김남국이 사과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남국이 어제 이렇게 SNS를 통해 사과한 거예요. 국민 여러분께 심력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 김남국 씨, 이 정도 파장이 있는 사건은요, SNS로 글 하나 올리고 사과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대국민 담화를 해야 돼요. 네? 대국민 사과를 한다고요. 얼굴을 내놓고 하라고. 얼굴을 내놓고. 네? 뭐 이모 교수 얘기하거나 이모 얘기할 때는 그렇게 난리법석을 부렸던 김남국이 호주, 오스트리아도 얼굴 내놓고 얘기했으면서 왜 사과를 SNS로 합니까?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누구를 보여줘야 됩니까? 우리 이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네? 파리가 앞발을 싹싹 비빌 때 이놈이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파리가 앞발을 비빌 때는 뭔가 빨아먹을 준비를 할 때이고 이놈을 때려잡을 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김남국이 아무리 사과를 하더라도 늦었다. 김남국이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 조스트라다모스 얘기에 따르면 사과를 할 때 받아주면 안 되고요. 오히려 뭐라는 겁니까? 때려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지금 김남국을 때려잡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세요. 자, 무엇보다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보십시오. 김남국의 코인 지갑을 다수의 전문가들이 역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아니, 김남국 개인의 코인 지갑인데 이게 어떻게 역추적이 되지? 더 나아가 보시는 것처럼 역추적돼가지고요, 김남국 소유 추정 코인 지갑에 주소와 거래 내역까지도 공개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게 되게 신기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역추적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고 해요.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블록체인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만 있으면 되느냐? 요 정도. 보시는 것처럼 김남국이 공개했던 가입일, 네, 클립 가입일이랑 그리고 김남국이 공개했던 이 거래 내역, 그러니까 잔고만 좀 있어도 전문가들은 이 김남국의 코인 지갑을 역추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김남국이 기자회견 당시 공개했던 자료들을 토대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김남국의 코인 지갑을 역추적을 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어떻다라는 겁니까? 김남국의 코인에서 뭐가 나오고 있느냐? 요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런 것들이. 위믹스가 127만 개고 85억 원어치를 보유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김남국이 작년 초 위믹스를 130만 개, 86억 원치를 보유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빵빵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 남국이 큰일 났다.
네, 남국이 큰일 났는데, 자,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중요한 건.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김남국의 해명이 점점 더 꼬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뭘 보여드렸습니까? 김남국이 분명히 이렇게 말했었어요. 자기는 곧 죽어도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가지고 코인을 투자했다고 말했던 게 김남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김남국이 이걸 공개했잖아요. 김남국이. 본인은 업비트로 거래를 했고, 그리고 본인은 어땠다고요? 날짜 2021년 2월 달에 거래를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표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김남국이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매각을 하고 이걸 키움증권에 이체를 해서 국민은행에 또 이체를 하고 K뱅크에 이체해서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다가 이체를 해서 지금 코인을 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가 언제라는 겁니까? 2021년 1월이라는 거예요. 2021년 1월. 근데 제가 어제 팩트 체크 해드렸죠. 뭐라고요? 김남국이 샀다라는 업비트, 뭡니까? 위믹스는 업비트에 2022년에 상장됐다라는 겁니다. 네? 김남국이 거래를 한 시기는 2021년인데, 김남국이 샀다고 알려지고 있는 위믹스 코인은 업비트에 2022년, 1년 후에 상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김남국의 해명이 더 꼬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팩트 체크가 되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의심이 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또 다른 거래소, 빗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빗썸. 자,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왜냐? 빗썸은 2020년에 거래가 시작이 됐어요. 상장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자, 그럼 이걸 표로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빗썸은 위믹스에 2020년 10월 달에 상장이 되었고, 김남국이 가상화폐를 첫 이체한 시기는 2021년 2월이라는 겁니다. 반면 김남국이 공개하고 있는 업비트는 2022년 1월 달에 위믹스가 상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김남국이 위믹스를 가졌을 시기가 언제부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까? 2020년 10월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2020년 10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김남국이 뭡니까? 빗썸에다 위믹스를 가졌고, 그것이 지금 다른 코인, 다른 거래소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김남국은 뭘 까야 됩니까? 이걸 까야 돼요. 빗썸에서 언제부터 코인을 가졌는지, 빗썸에서 그 코인을 얼마나 가졌는지, 이걸 김남국이가 공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김남국은 빗썸에 대해서 일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뭐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업비트와 관련된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숨기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제가 의심하는 지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김남국의 농협계좌입니다. 농협계좌. 보시는 것처럼 김남국의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은 주식을 팔아서 예금이 늘었는데 그 예금이 어디가 늘었습니까? 농협이 늘었어요. 농협이. 그리고 김남국이 2023년에도 뭐 했습니까? 전월세 계약을 했는데 그때 줄어드는 예금이 어딥니까? 바로 농협이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김남국은 농협계좌를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남국이가 농협계좌 공개 안 하고 뭐만 하고 있다고요? K뱅크만 공개하고 있다고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죠. 보세요. 빗썸의 전용 계좌가 뭐라는 겁니까? 농협이라는 겁니다. 빗썸의 전용 계좌. 네. 그러니까 빗썸이라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농협 계좌를 터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러니까 김남국이가 뭐 하는 겁니까? 빗썸도 공개 안 하고 농협 계좌도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이렇기 때문에 김남국은 빗썸 거래 내역 공개해라. 더 나아가 농협 계좌 공개해라. 라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남국이가 이걸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제가 최대한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좀 그림이 그려지세요? 남국이가 지금 뭘 공개 안 하고 있는지, 무엇을 공개해야 되는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퍼즐을 맞춰봤을 때 뭐 하는 겁니까?
김남국이 주식을 팔아서 산 코인이 위믹스 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김남국이 주식을 팔아서 산 코인이 위믹스 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남국이는 도대체 이 주식을 팔아서 뭘 샀을까? 어떤 코인을 산 걸까? 이것도 우리 전문가들이 역추적에 들어갔습니다. 이러니까 뭐가 나왔냐? 이게 나온 거예요. 비트토렌토. 네, 저도 처음 들어본 코인입니다. 김남국이 주식 팔아 산 코인은 한때 10배를 치솟은 비트토렌토라는 겁니다. 야, 아주 김남국이가 코인 박사네. 네, 코인 박사예요. 네, 비트토렌토라는 코인을 구매를 했다라는 건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시세가 이렇습니다, 친구 여러분. 자, 보시면 2월 12일까지만 하더라도 1.3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4월 달이 되면서 11.5원으로 최고치를 꽂힙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아까 김남국이 주식 거래를 언제 매각했다고요? 보시는 것처럼 2021년 1월 김남국이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뭘 샀다고요? 비트토렌토를 샀다고요. 근데 그때가 얼마였습니까? 1.3원이었습니다. 1.3원. 그러니까 김남국이 약 10억 원어치의 주식을 매도하고 그 돈을 가지고 비트토렌토라는 코인을 1.3원에 샀는데 그게 지금 최고치가 얼마라는 겁니까? 11.5원. 무려 10배가 오른 겁니다. 10배. 자, 그러면 김남국은 지금 이 비트토렌토라는 코인을 무려 10배나 뛰어서 뭡니까? 이익을 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에요. 네, 김남국은. 왜냐? 시기가 맞아 떨어지잖아요. 날짜가 딱 맞잖아요, 친구 여러분. 네, 다시 보여드리면 김남국이 주식을 판 시기 2021년 1월. 그때가 언제입니까? 비트토렌토라는 코인이 가장 최저 있을 때입니다. 1.3원. 그때 김남국이 이 코인을 샀다고요. 그런데 최고치가 얼마라는 겁니까? 11.5원. 무려 10배입니다. 그럼 만약에 김남국이 주식을 판 그 10억 원을 가지고 이 비트토렌토를 전량 구입을 했다라면, 그리고 최고치의 코인을 팔았더라면 무려 10배나 돈을 벌 수 있었던 거예요. 10억의 10배는 얼마입니까? 100억입니다. 100억. 이걸 지금 김남국의 코인 역추적으로 걸려버린 겁니다. 김남국이 위믹스가 아닌 비트토렌토를 샀다라는 것을요. 자, 김남국 하나하나 나오고 있죠. 네, 김남국이 지금 어떤 일을 벌였는지 하나하나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친구 여러분. 아니, 도대체 김남국은 뭘 믿고 저런 일을 벌였을까? 뭘 믿고? 김남국이 뭐 조스트라다무스가 아닌 이상, 조국이 아닌 이상 예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친구 여러분. 예언을. 근데 김남국은 어떻게 알고, 네? 어떻게 알고 이런 비트토렌토를 살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게 어떻게 김남국이 산 시점부터 10배나 뛸 수 있었을까? 전 이게 너무 궁금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에 대해서 김남국은 계속해서 감추고만 있고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거 어떻게 됩니까, 친구 여러분? 수사가 제대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수사가. 자, 그래서 지금 검찰이 어떻습니까? 김남국에 대해서 수사를 본격화 지금 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계좌 영장을 재검토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검찰에 따르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범죄 가능성이 없으면 FIU가 통보도 안 한다. 즉 범죄 가능성이 있다. 이 위법사항에 대해서 검찰이 어느 정도 뭡니까?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친구 여러분. 중요한 건.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궁금한 게 뭡니까? 남국이가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났을까? 더 나아가서 김남국은 왜 그렇게 코인에다가 몰빵을 했을까? 특히나 김남국은 왜 위믹스라는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을까? 이게 되게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김남국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했던 부분이 뭡니까? 바로 이재명의 저수지, 이재명의 대선 자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도 하나가 꼈습니다. 뉴스 하나가 떴어요.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겁니다. 김남국 NFT 테마코인 위믹스 보유한 채
NFT에 호재될 이재명 대선 펀드를 내놨다라는 소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위믹스라는 코인이 NFT 테마 코인인 거예요. 즉 NFT가 잘 되면은 이 위믹스 코인은 뜰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호재가 될 수 있는 이재명 대선 펀드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남국이가 내놨다라는 겁니다. 네, 자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이 위믹스 코인을 보유한 채 지난 2월 대선을 앞두고 대체 불가 토큰 NFT 기술을 이용한 이재명 펀드를 기획 및 출시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게임 회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는 게임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가상화폐나 NFT로 발행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대표적인 NFT 테마 코인으로 꼽힌다. 당시 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온라인 소통당장을 맡았던 김남국이 NFT 업계에 호재가 될 만한 대형 선거 펀딩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것이다.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추가 이해충돌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실제 이재명 쪽에서 이런 걸 했어요. NFT 발급되는 이재명 펀드 출시 2시간 만에 목표액이 350억이 모였다는 겁니다. 350억. 자, 그런데 이걸 누가 발표했다고요? 이걸 김남국이 발표했다고요. 김남국이 이재명 펀드 출신 블록체인 NFT로 대선 자금 350억 모인다. 김남국이 이렇게 나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이재명 펀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환 선대위 온라인 소통당장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우리 선대위는 3월 9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자금을 위해 이재명 펀드를 출시합니다. 이재명 펀드는 기존의 선거 펀드와 달리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NFT를 활용한 새로운 시도의 선거 펀드입니다. 자, 그러니까 대선 자금 펀드를 모음에 있어서 원래는 계좌번호로 모으는데 이재명 대선은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NFT로 모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가상화폐로. 네, 가상의 자산으로. 그런데 그걸 누가 주도했다고요? 그걸 다른 사람이 아니라 김남국이 주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재명 대선 펀드 NFT로 호재가 나자 김남국이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위믹스 코인이 어느 정도로 뛰었냐? 보십시오. 민주당이 NFT를 활용한 대선 펀드를 출시한다는 소식에 가상화폐 업계에선 즉각 NFT 코인들이 상승세를 보였고 위믹스는 발표 전날 7,501원에서 발표 당일 7,750원, 다음날 8,135원으로 뛰었다라는 겁니다. 비슷한 성격의 NFT 테마 코인들도 세계 최초 NFT 정치후원금 소식에 하루 새 3에서 15%가량 뛰었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시청 여러분, 이렇게 뛴 겁니다. 이렇게. 네. 이재명이 대선 자금을 NFT 기반으로 모은다는 얘기가 들리고 나서 그 테마 코인들이 이렇게 뛴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발표했다고요? 바로 그 가상자산을 갖고 있었던 김남국이 발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김남국이. 자, 시청 여러분, 이거는 누가 봐도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해충돌 문제. 왜냐? 김남국도 예상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NFT 테마 코인이고 내가 NFT와 관련돼서 발표를 하면은 이게 당연히 뛸 수밖에 없다. 당연히 김남국이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뭘 물어봐야 됩니까? 이재명 몰랐냐? 네? 이재명 몰랐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알았더라면 공범이고요. 몰랐다라면 핫바지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김남국이 만들어낸 이 발표로 인해서 김남국이 갖고 있었던 코인이 빵 뛰었는데 그게 지금 뭐라는 겁니까? 이재명의 대선 펀드였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의 대선 펀드. 네? 그럼 이걸 이재명이 몰랐다라면 이재명이 김남국한테 이용당한 거죠. 근데 알았다라면 뭡니까? 이거는 공범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재명은 입장을 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았냐 몰랐냐. 네, 알았냐 몰랐냐라고 이건 이재명을 입장을 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두 푼이 아니에요. 무려 350억입니다. 350억.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NFT로, 그러니까 NFT로 이재명의 펀드를 모금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2022년 2월 달입니다. 2022년 2월 달. 그런데 김남국이 코인을 매각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때예요. 2022년 2월 말에서 3월 초. 즉 이재명 대선 펀드 모금으로 김남국이 갖고 있었던 코인의 가격이 오르는 그 순간 김남국이 갖고 있던 코인을 전량 인출했다라는 그 시간 관계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이런 겁니다. 이 가운데 지금 이재명이 뭐를 했었냐면요. 바로 이런 걸 했었어요. 빗썸을 가입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그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김남국이 까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그 빗썸에 2022년 1월 달 이재명이 가입을 한 겁니다. 가입을. 자, 뭔가 꼬리가 하나씩 잡히죠, 친구 여러분. 뭔가 그림이 하나씩 맞춰지고 뭔가 퍼즐 조각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알았냐 몰랐냐. 네, 알았냐 몰랐냐. 시간 관계가 딱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이에 대해서 알았냐 몰랐냐를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 이미 우리 검찰들은요 수사를 벌이고 있거든요. 자, 제가 보니까요 실제 검찰이 빗썸 실소유주 강종현 관련 초록뱀 미디어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검찰도 지금 빗썸과 관련돼서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실제적인 수사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김남국 코인에서도 김남국이 공개하지 않는 게 바로 빗썸 거래 내역이고 그 가운데 이재명 대선 펀드 자금이 터지고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이재명은 뭐라는 겁니까? 이렇게 빗썸에 과거 대선 후보 당시 가입까지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과연 이 연결고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드러날지 저도 열심히 찾아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방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이재명이 김남국 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는 거죠. 얘기를. 무엇보다 이러니까 이재명이 김남국에 대해서 돈봉투와 달리 확실하게 손절을 못 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생각해보세요. 윤관석, 이성만. 네? 김남국보다 뉴스가 덜 나왔어. 네? 아직 기소조차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실상 탈당시켰잖아요. 출당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남국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유가 있겠죠. 아마 그 이유가 저는 이 연결고리 속에서 더 밝혀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열심히 추적하고 열심히 자료 모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린내가 진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행복 하나로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